안녕하십니까. 뉴스핌 경기남부 취재본부 유튜브 채널 10분만입니다. 저는 10분만 채널의 김가연 기자입니다. 오늘은 10분만의 새로운 인터뷰 시간인데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선출되어 교육과 경제, 환경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의정활동 중이신 이채원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수석이며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도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 의원님께서는 특히 맹독성 방역소독제 사용 중단 촉구 활동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으로 꼽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주목하게 된 구체적인 계기와 그 과정에서 직접 들으신 도민들의 목소리는 어땠습니까? 저는 아이들이 뛰노는 학교와 공공시설에서 인체 유해성이 입증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맹독성 물질, 염화벤잘코늄이 포함된 소독제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도 방역 소독 명목으로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는 민원을 받고 5분 자유 발언 성명서, 정책 토론회, 도정 질문, 촉구 건의안 발의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응을 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직접 아이들과 함께 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피해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권의 문제라는 점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왔습니다. 방역이라는 이름 아래 도민의 건강이 위협받는 현실을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네, 도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에 대한 의원님의 세심한 지적이 인상적입니다. 해당 활동을 위해 5분 발언이나 정책 토론회, 건의안 발의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셨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 가장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도의회 5분 자유 발언이나 아니면 후속 건의안 발의 등 도정 질문 등입니다. 5분 발언을 통해서 도정과 교육청 모두의 공식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고, 또 건의안을 통해서 맹독성 소독제의 사용 중단 및 안전기준 마련이라는 제도 제안을 제시했었습니다. 또한 정책 토론회를 열어서 전문가와 학부모 등 관계자와 함께 논의할 수 있었던 것도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결국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협력을 이끌어내는 구조로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가장 효과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의원님만의 전략과 노하우가 엿보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초선이신데 특히 교육 현장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를 시작하셨습니다. 교육자의 길을 걷다가 정치로 들어서게 된 계기와 그 과정에서 느꼈던 도전이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오랫동안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했었고, 또 정책이 현장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가도 직접 보고 경험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청을 방문하여 예산도 요청한 적도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제도, 현안 등은 제가 깊숙이 잘 알지요. 자, 그렇다면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치로 들어왔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바로 지금 제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의회를 가져오신 거군요. 그렇다면 의원님이 설정하신 정치 철학 또는 소신을 최근 의정활동을 통해 구체적인 사례 하나를 들어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제의 정치 철학은 사람 중심, 또 현장 중심이고 또 현장에서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정책은 현장에 닿았을 때 비로소 의미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최근 개최한 경기도 산불 예방 및 무인 진화 방안을 위한 정책 토론회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대형 산불이 반복되면서 현장의 소방관분들은 여전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목숨을 걸고 불길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면서 단순히 예산을 늘리는 문제를 넘어서서 무인 진화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론에서 드론, IoT, AI 센서 등 신기술을 접목한 화재 대응 체계와 함께 임도 인프라 개선을 통한 접근성 강화를 함께 논의도 했었습니다. 임도는 생명길입니다. 그리고 임도 인프라를 개선을 통한 접근성 강화를 함께 논의도 했지만 기술의 발전이 결국은 사람을 지키는 수단이 되고 또한 저의 또 정치 철학은 이번 토론회에서 핵심 방향으로 설정되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정치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철학이 의정활동 전반에 녹아있는 듯합니다. 현재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현장에서 체감하시는 경기도의 경제, 노동 분야의 가장 큰 과제는 무엇이며 그 해결을 위해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조치로 인해 가지고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부품 등 도내 약 5,900개 중소기업들이 직접적인 피해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지난 4월 9일 경제실 현안 보고에서 관세 피해 수출기업 특별 경영 자금 지원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요청도 했었습니다. 접수 이틀 만에 한도가 만기에 조기 마감될 정도로 현장의 수혜가 절박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10월 29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무역 협상이 타결되며 한국이 일정 부분 상업적 합리성과 투자 안전성을 확보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지방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대외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모니터링과 지역 기업을 위한 맞춤형 대응 전략이 적극 마련되어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 경기도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글로벌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경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계에 있는 모든 노동자분들이 안전하게 가정으로 귀가할 수 있도록끔 그들의 조치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끔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네, 복잡한 경제와 노동 현안 해결을 위한 의원님의 고민이 느껴집니다. 최근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련해 도민 신뢰 회복 문제를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의회가 도민의 신뢰 재구축을 하기 위해 어떤 구조적 개선을 이뤄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예산 편성 집행은 도의 신뢰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입니다. 특히 저는 지난 9월에 진행된 2025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과 관련하여 재정 운용 방식에 대한 우려를 강력히 제기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1회 추경에서 본 예산 대비 5,605억 원이 정액된 39조 2,826억 원이 규모의 예산을 편성을 했었지만 세수 회복 없이 지방채 1,008억 원이 발행과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1,653억 원 투입으로 재원을 충당한 것은 다소 무리한 확장 재정이었다고 판단합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이번 2회 추경은 12년 만의 감액 추경으로 돌아섰고 세출 구조 과정에서 많은 사업이 삭감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사전 사후 통제 기능 강화와 그다음 이르 통제 기능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사전에는 투자 심사와 타당성 검토를 철저히 하고 사후에는 성과 평가와 정산 체계를 투명하게 운영하여 도민의 세금이 합리적으로 또 책임 있게 쓰이고 있다는 확신을 드러내야 합니다. 네, 결국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가 기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의원님의 전문 분야인 교육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교육 전문가 출신으로서 아이와 가족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당장 착수해야 된다고 하는 최우선의 정책은 무엇이며 그 실행 로드맵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아이와 가족이
행복한 경기도를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과제는 돌봄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돌봄은 가정의 몫도 되겠지만 지역사회와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사회적 돌봄 체계로 전환되어져야 하고요. 이 부분은 모두가 공감하실 것입니다. 학교, 지자체, 또 그리고 지역기관이 연계한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하고 초동 돌봄에서 방과 후 청소년, 장애아 돌봄까지 연속적인 지원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가족과 아이가 행복한 경기도를 실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부모가 안전하게 안심하고 이렇게 환경 구축이 돼야 되고요. 경기도의 경쟁력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난임비 지원, 또 이미 출생한 아이들에 대한 우리 경기도가 안전한 소독제를 사용해서 아이들을 건강을 또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이와 가족이 행복한 경기도 말씀만 들어도 기대가 됩니다. 의원님께서는 여러 의회위원회나 교섭단체에서 다양한 역할을 맡고 계신데요. 이렇게 바쁜 일정 속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역할을 조율하는 의원님만의 방식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임기 중 이것만은 꼭 이루겠다 하는 가장 집중하고 싶은 의정 과제 한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선순위는 도민의 체감도입니다. 도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정책부터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 의원으로서 역할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견제와 비판에 머무르지 않는 대안 있는 야당을 지향합니다. 도정의 잘못된 방향에서는 분명히 목소리를 내되 동시에 현장에서 검증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야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기 중에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생태계 구축, 또 중장년 재도약을 위한 정책 등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토론회 이야기했듯이 임도 만들어야 합니다. 임도는 또 생명을 지키는 일이고 또 방아선 역할을 하는 길입니다. 네, 남은 임기 동안 활약도 응원하겠습니다. 평소 소통의 의원을 자처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주로 어떤 방식을 사용하시는지, 또 앞으로 새롭게 시도하고 싶은 소통 방식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에게는 소통은 단순히 의견을 듣는 절차가 아니라 정책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늘 현장에서 도민들을 만나고 생활 속 불편과 제안을 직접 듣는 데 시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 현장, 전통시장인, 그다음 학교, 복지시설 등 방문하여서 문제 제기, 정책 검토,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피드백형 소통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을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오프라인을 넘어서서 상시 소통 창구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청년청은 특히 카카오톡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중장년청은 지역 간담회와 포럼을 통해 의견을 공유하고 그 내용을 장기적으로 의정 활동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겠습니다. 소통은 듣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정책으로 응답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진정한 소통을 위한 의원님의 고민이 느껴지십니다. 이제 2026년 지방선거가 멀지 않았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의원님께서는 자신의 정치적 비전이나 이미지가 도민들께 어떻게 기억되길 바라시는지, 그리고 그 변화를 위해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네, 초선 의원이었지만 4년을 아주 촘촘히 열심히 의정 활동을 책임감 있게 다한다며 그 다음도 기대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창구였다면 앞으로는 정책을 설계하고 또 심도 있는 실행하는 리더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경기도가 직면한 문제들은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경제, 복지, 교육이 서로 맞물려 있는 거죠.
저는 그 접점을 찾아서 통합적으로 정책 비전으로 연결하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결국 정치의 목적은 사람을 위한 변화이고 또 저는 그 변화를 끝까지 완성하고 또 해결을 해내는 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네, 정말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경기도민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경기도는 1421만으로 지금 급격히 인구가 늘고 있는 전국에서 가장 인구수가 많은 또 의원수가 많은 경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되고 또 우리 경기도민들이 학교, 교육, 복지, 또 경제 모든 이런 곳에서 고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열심히 뛰어서 경기도가 잘 사는 경기도, 행복한 경기도, 안전한 경기도를 위해서 의원으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뛰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채영 경기도 의원님과 함께 도민의 안전과 미래 교육, 경제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10분만은 다음 시간에도 우리 동네에 더 유익하고 속 시원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